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어제부터 탄핵 적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지난 4월의 국회의원 선거 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을 지지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열심히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기 중반 지점을 넘기는 이 순간에 탄핵이 됐다. 그리고 내가 지지했던 국민의힘당도 내부에 여러 잡음이 생기게 되었다.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하다. 그러니까 멍하고 정신이 혼란스럽다. 내가 열심히 지지했던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인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도 들고, 또 솔직히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런 심정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체로 저와 같은 느낌을 가졌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이 마당에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 당직자들, 책임당원들, 그리고 전국과 지방의 핵심 당 조직에 속해 있는 당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싸우고 책임을 묻고 티격태격하고 그래야 분열해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부끄러워해야 할 때다. 누구든지 각자의 입장에서, 물론 책임의 강도는 국회의원, 대통령 이렇게 되겠지만은 작은 이 국민의힘당을 지탱하는 이 세력, 그리고 물론 지지했던 저 같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시간에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점이 뭔지, 그러면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면 반성하게 된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일찍 다가올 가능성이 있지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때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니까 내년 중에 일찍 대통령 선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내다보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분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자유민주공화체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파괴될지도 모른다. 이 뿌리를 흔드는 사람과 세력에 정권이 넘어갈 위험이 지금 내다보입니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싸울 때가 아니고 분열할 때가 아니고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때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야 이 예상되는 비극적 어떤 상황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전쟁입니다. 누가 말했듯이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정치 과정이 싸우는 걸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할 때에 당이라는 당자도 한자를 파자, 풀이하면 집 안에서 잎들이 검은 걸 내뿜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 집 안에서 마구잡이로 싸운다는 뜻이, 그게 정당의 구조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이재명 대표가 완전 장악했지만은 뭐 부분적으로 뭐 소란스러운 게 없을 수 없겠습니까만은 있어도 그는 완전히 장악했고, 국민의힘 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친윤 비윤이 아직 남아 있고, 뭐 어제 한동훈 대표 사퇴를 계기로 해갖고 그 사퇴의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고, 어찌 보면 저는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싸우느냐? 좁혀 들어가면 나야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다. 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건 필연적이다. 학생 시절에 국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젊었을 시절에는 조선조의 그 당쟁, 사색 당파의 전쟁,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썼다. 뭐 이런 걸 학생 때 뭐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까지도 이 사색 당쟁하는 이 무리들은 이건 우리 나쁜 조상들이다. 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러니까 영조, 정조 시대를 거쳐 숙종 임금 때는 4차례 이를테면 정권 변동이 있었는데, 그걸 환국이라 그러죠. 그 뭐 인현 황후도 등장하고는 그 환국인데, 그게 자기들끼리는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인데, 후손들인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싸울 거리가 아닌데,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오늘날 우리 현실 정치 이런 걸 경험해 볼 때 그 싸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종당에는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 무렵에 임금이 임명할 수 있는 관직 수가 1000개랍니다. 1000개. 그러니까 중앙의 문관자리, 무관자리, 그 다음에 지방의 문관자리, 무관자리. 그 이순신 장군도 예를 들면 현감인가, 그러니까 군수급 하다가 이게 무신으로 전환돼가 수군 통제사로 가고 했는데, 하여간 그런 자리가 1000개밖에 안 되고, 해마다 과거 합격자는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붕당이 생겨서 자리 쟁탈전이고, 거기에 목숨을 걸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명분이 참 기가 차다는 걸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금 이해를 하니까 그 절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무랄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108명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이 어려웠다. 낙동강 벨트 그러지만은 거기 공천 받아가 뽑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데, 그 대신에 공천이 이게 보통 일이었느냐. 그리고 수도권에 꽂아도 함부로 안 되는 데서 얼마나 힘들게 되었느냐. 그리고 비례대표 따기 위해서 글쎄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 이리저리 줄을 대고 열심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거 다 인정을 해요. 그렇게 얻어진 자리인데 그 자리 보존을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운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음 선거는 어찌 되느냐, 그것도 헌법 개정이 되면 중간에 임기가 또 중단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데 자연히 신경이 가고 골몰하게 되고, 그 뜻이 같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 친윤이다, 비윤이다, 친한이다, 비한이다 싸우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민주당 정권이 4.19 후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가지고 1960년 4.19 후 헌법 개정을 해서 7월 달에 총선거를 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이제 장면 의원을 총리로 뽑았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신파 구파로 분열됐지요. 그래가지고 이듬해 5.16을 맞을 때까지 8월 초에 내각을 구성했으니까 8, 9, 10, 11, 12, 1, 2, 3, 4, 5월 초. 그러니까 약 9개월 반 동안에 장면 내각이 영 젊은 학생들이 판문점에서 북한의 학생들과 만나자. 남은 북으로, 북은 남으로, 횃불대모로 하고 뭐 온 세상이 대무천지가 돼가 그냥 혼란을 거듭해가 장면 총리가 이걸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그때 우리 학생 시절 그 눈에 보여요. 그런데
5번 개각을 했어. 9개월 남짓 존재하는 때에 5번 개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원내각제니까 국회의원이 장관 자리를 겸하는 겁니다. 왜 5번 개각을 하게 되냐? 아니, 그 안에 분파작용을 해가 자리 싸움이죠. 자리. 그러니까 지금 구중앙청 그 뒷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총리실이 있었어요. 우연히 제가 그거 가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비서실에 가면 항상 국회의원들이 10여 명 이상이 늘 총리를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럼 그 국회의원들의 용건이 뭐냐? 총리님, 다음 개각에 저 장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면 총리의 정치 비서관을 맡았던 뒤에 신민당의 원내대표도 한 송원영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골머리를 앓아. 찾아오는 사람이 장관 시켜달라고. 장관 시키려고 그러면 누굴 쫓아내야 될 거니까. 이러이러한 자는 이게 나쁜 놈이고 총리께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내보내고 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명륜동에 한때 집이 있다가 관저로 이제 이게 반도호텔을 쓰게 됐는데 그때도 그에 양 문전성실이로 총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 9개월 남짓 사이에 5번 개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정치권에 있어서 자기를 지키고 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부딪히고 하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이 민주당 정권 시대도 볼 수 있고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함으로써 당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교체된 게 6번째라는 6번째. 민주당 때 9개월 반 동안에 5번 개각하고 이건 2년 반 동안에 6번 당 지도부가 바뀌었다. 이게 대부분 대통령하고 이견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아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태평성대 같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영조, 정조, 숙종 시절에 환국을 해가 수십 명씩 몰살시키고 아니 그건 그 나름대로 그때는 태평성대라 할 수 있지요.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나 또는 일본이 외구가 침공해 오지 않으니까 국내적으로 외침은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자리 다툼하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태평성국이니까 그것이 더 치열해졌다. 그럼 지금은 태평성대냐? 아니지요. 국민의힘당이 맞짱 떠야 할 상대는 이재명 그리고 그가 이끄는 강경파 그 민주당입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세요. 이재명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 거 아닙니까? 국회를 정서적, 헌법 파괴적 내란 상태로 몰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곧 정권을 잡는다. 그러니까 호령호령을 해.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탄핵을 빨리 비행기 날듯이 빨리 심리해서 빨리 파면 결정하라고. 자기의 형사사건은 한정없이 느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11월 15일에 난데 고등법원 항소유서 접수된 거 거부하고 자꾸 넣죠. 수원지방법원에 대북 송금 사건 기소된 거 재판부 교체 신청을 했다가 어제는 또 기피 신청을 했어. 이 판이야. 그러니까 무법천지에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러면 결론은 뻔해요. 결론은 뻔해. 오늘 결론은 제가 타고 조금 전에 내렸던 이 경기도 강화 출신 58년생 한 씨라는 분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은 왜 자꾸 싸우고 그러느냐? 지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왜 자꾸 싸우고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에 자꾸 물러가야 하느냐.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전화번호를 제가 확인해 놨는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신 말을 오늘 반드시 내 유튜브 방송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완강한 헌법 파괴 세력하고 정면 대결을 해야 할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충돌하고 할 때가 아니고 탄핵 사태를 맞은 지금 이 마당에 윤 대통령을 포함해가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까지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 가운데 뭘 반성해야 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은 정권을 헌법 파괴 세력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끝으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5월 10일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것이 41.6%, 그러니까 막 반올림에서 42%, 반대편에 홍준표 23%, 안철수 20%, 유승민 5%, 요 탄핵 앞장섰던 유승민이 5%, 요거 합하니까 48%. 표차가 문과 이 세 사람 표차가 6%가 넘어요. 만일 셋이 하나로 뭉쳤다 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당선 안 됐다. 뭉칠 때 누굴 중심으로 뭉쳤든지 간에 지금 조기 대통령 선거가 내다보이는 이런 국면에서 그 선거도 2017년 판의 재현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제가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고 망해지는 심정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세요. 하나로 뭉치세요. 지켜보겠습니다.